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이전에 재무제표가 뭐냐, 자, 이걸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본 변동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모두 다 자본과 관련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먼저 이번 시간은 자본 변동표를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 변동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크기와 그리고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냐?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는 자, 기말, 예를 들어서 지금 2000X1년이라면 2000X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의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회계 기간 동안에 자본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 하는 그 변동 내역,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지 기말 기준으로 현재 얼마다 하는 잔액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렇게 잔액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 자본 변동표에는 제목 그대로 회계 기간 동안 자본이 어떤 내역으로 얼마나 변동했는가 하는 그 변동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이다. 자, 자본 변동표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자본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본금, 그죠?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자, 자본조정이라는 자본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배웠지만 그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하나하나 쌓아둔 게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 자본 항목이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그래서 전체 자본이 얼마다 하는 합계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기초에는 회계 기간 그 기초에는 자본금이 얼마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이익잉여금까지 각각 기초에는 얼마가 있었다. 그래서 합계 자본이 얼마가 있었다. 자, 그런데 자,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동 내역이 있더라. 그리고 그 변동 내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금액이 변동하더라. 그래서 회계 기간 말에는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얼마다. 자, 이 회계 기 말에 이 자본의 금액은 일단 지금 2000X1년이라고 하면 자, 이 금액들은 2000X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회계 기간 말,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기간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초 금액은 전기면 몇 년도입니까? 전기면 2000X 0년이 되겠죠. 여기가 2000X1년이니까 2000X0년 12월 말,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기간 말 기준의 자본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본 변동표가 작성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자본의 분류와 그 구성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 분석이고,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런 차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회계 시간처럼, 완전히 어떤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그 회계 처리, 분계를 어떻게 하고 전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 지금 시간에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회계 원리에서 자본 부분에서 회계 원리의 자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조금 덜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자, 자세한 그런 회계 처리나 자세한 내용까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자, 자본의 분류와 그 구성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이 있었죠.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정 자본금이다.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것을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자본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자, 상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법에서 자, 정하고 있다. 자본금을 뭐라고 정하고 있냐?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액면 금액에다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자, 자본금이 나온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주당 액면 1주당 액면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된다. 100원이면 100원. 전체 주식이 다 100원이어야 되고, 어떤 주식은 100원이고, 어떤 주식은 200원이고, 어떤 주식은 1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일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주식 중에는 이제 무액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액면 주식도 발행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무액면이니까 액면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발행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뭐로 한다? 자본금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본금으로 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로 한다? 나머지는 자, 자본잉여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식 발행, 자, 초과금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발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주식에는 액면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누군가가 샀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사면 이 사람이 이제 주주가 되는데 B가 이 주식을 사면서 얼마를 납입했느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 1,000원을 납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납입을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발행 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발행 가액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의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500원 이상은 뭐로 잡아야 한다? 자본금으로 잡아야 한다. 최소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뭐로?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자본금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자, 그것은 보통주와 우선주는 권리의 내용이 다르죠. 자, 그래서 자본금도 주식의 종류, 보통주냐 우선주냐에 따라서 자본금도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잉여금이다. 뭐냐? 자본 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의 거래냐? 주주하고의 거래입니다. 주주하고의 거래. 그걸 우리가 자본 거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회사 입장에서 잉여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잉여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자, 액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발행하고 B가 자,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됐어요. 근데 그 액면 금액이 얼마냐? 액면 금액은 500원인 거예요. 액면 금액은 500원인데 그러면 B가 주식을 사면서 500원을 입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입금을 할 때는 얼마를 입금했냐? 입금을 할 때는 800원을 입금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500원짜리였는데 분명히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돈을 받기로는 얼마를 받았다? 800원을 받았다. 즉 발행 가액은 800원인데 액면 가액은 500원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럼 A 회사 입장에서는 500원짜리 팔고 800원 받고 300원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잉여금이다 이거래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고 초과해서 받은 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자본 잉여금이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을 우리가 기타 자본 잉여금 해서 자, 모두 통합해서 분류할 수 있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구분을 하고 중요하니까 구분하고 그 이외의 자본 잉여금은 모두 모아서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자, 모아서 통합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자본 잉여금을 분리한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먼저 수업에서 자, 재무상태표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기타 자본 잉여금에는 감자 차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그때 돈 남았을 때 처분이익, 이게 바로 기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본 거래가 있긴 있었는데 자본 거래가 있긴 있었다. 자본 거래,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를 하면 먼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본 거래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납입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최종 납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을 갖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플러스 조정도 있고 마이너스 조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이 자본 조정이 항목이 바로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뭐 B, C, D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고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주식을 A가 다시 사버리는 거야. 자, 자기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어때요?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왜?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다시 사버리는 거야.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결국 자본을 감소시키는, 즉 마이너스 조정을 시키는, 자, 그런 항목이 되는 것이다. 자, 자본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식이고요. 그 이외의 자본 조정 항목은 자, 기타 자본 조정해서 모을 수 있죠. 자, 기타 자본 조정 항목에는 자, 특히 이 마이너스 항목, 자본을 감소시키는 이 마이너스 항목 중에서 마이너스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보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앞에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정확하게 그거하고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액면 금액보다 오히려 발행 가액이 더 작은 경우야.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었죠. 근데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손실이 났어. 그러면 자본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본 잉여금하고는 반대잖아요. 그죠? 자본 잉여금은 말 그대로 잉여금이니까 자본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다. 손실은.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자, 감자차손, 감자차익하고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이 됐다. 그럼 무조건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잔액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줄입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켰는데도 아직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똑같이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이익 잔액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이 이제 0이 되면 그때 남는 금액을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다.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조정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자본을 증가시키는 플러스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 조정 항목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 여기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주식 배당을 하기 위해서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한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결의하자마자 바로 주식이 발행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주식 발행을 하기까지에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총을 통해서 주식 배당을 하기로 하고 실제 주식 배당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이 텀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는 실제 주식 배당은 된 건 아니니까, 결의만 된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뭘로 처리할 거냐? 그때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한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정식으로 이제 주식 배당을 실시할 때 그때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에 임시로 처리하는 일종의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주식 배당 때문에 나온 거니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자본 전체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해서 자본 전체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자본금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한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포괄손익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집계한 것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여기에는 재평가 잉여금,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제목이 좀 길죠? 자, 요거는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나오는 그런 계정 과목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 보유 목적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뭐 단기 매매 증권, 그렇게 유가증권을 또 분류하죠. 자, 그때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 그대로 나타나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 과정에서 평가 손익이 나오는데 그걸 뭘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걸 제목에 다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이제 그 회사의 이익 중에서 자본 전입되거나 또는 배당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 유보되는 것이다. 그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금으로 자본을 줄이면서 현금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은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무상증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자, 기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익잉여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처분 이익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처분 이익잉여금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임의 적립금이 있는데 자, 법정 적립금은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익준비금이다. 자, 요거는 법정이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어느 법률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법에 의해서 적립하라라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비금. 자, 이익준비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이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처분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나머지 처분이 되지 않은 자,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걸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그 용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용도를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아직 용도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용도를 정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 거냐? 아직 용도를 정하지 않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자, 이런 이익잉여금은 이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용도를 정했기 때문에 이미 용도를 정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는 배당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본 변동표니까 자본이 변동한 것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자본 변동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건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회계 원리의 자본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자본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효과. 회계 정책 변경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을 변경함에 따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이 평가 방법을 내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총평균법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자, 이에 따른 누적 효과를 자, 소급해서 다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본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나머지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도 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익잉여금에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저것 때문에 자본 전체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이거는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단기가 아니라 전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전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 자, 그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오류가 중요하지 않으면 단기에 그냥 영업 외 손익으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오류야. 그러니까 단기에 영업 외 손익 항목으로 정규 오류 수정 손익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전기 오류로 인해서 수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이, 손익금액이 아주 커, 중요해. 그러면은 그때는 자, 단기에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앞으로 가서 소급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중요한 경우를 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자, 당연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 그로 인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익잉여금에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본 전체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다. 그러면 그걸 바로 그냥 뭐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만약 이게 중요하지 않은, 별로 이렇게 금액도 크지 않고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그냥 영업 외 손익 항목으로 해서 그냥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시켜버리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친다?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익잉여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머지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간 배당의 경우, 자 여기 이제 배당이 있는데 자, 배당은 자, 크게 보면 이제 정기 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배당이 있습니다. 자,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회사의 성과, 회사의 이익, 성과를 주주한테 보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데, 자, 정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자, 주총 결의에 의해서 주총 결의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주총을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 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배당이라고 해요.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하는 겁니다. 주주총회 결의로서 하는 거고, 정기 배당을 할 때는 당연히 금전 배당 또는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고 하죠. 현금 배당도 가능하고 주식 배당도 가능해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00X1년도에 성과가 아주 좋아. 성과가 좋아. 그러면 2000X1년 결산하고 나서 자, 이때 주총을 하면서 자, 2000X1년에 성과가 좋으니까 주총을 하면서 배당을 결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정기배당은 결국은 2000X1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정기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중간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중간배당은 주총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연 1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서 하는 배당이고, 이사회 결의로서 하는 이 중간 배당에서는 주식 배당은 할 수가 없어요.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배당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중간 배당은 자, 이런 경우에요. 중간 배당은 여기 이제 2000X1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X1년도 이제 결산을 했어. 결산을 하고 나서 요 이제
뭐 2월 달 정도, 예를 들어서 2월 달 정도에 주총을 했어요. 결산을 하고 나서. 그런데 2000X1년도의 성과가 좋아. 그래서 요 2000X2년 해 넘어가서 2000X2년도 2월 달 정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총을 하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정기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기 배당은 2000X1년도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정기 배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지나서 2000X2년 중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배당을 더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배당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간 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추가적인 배당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추가적으로 더하는 이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의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2000X2년도 중간에 배당을 한다. 그래서 2000X2년도 성과를 가지고 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의 성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기 2000X1년도 전기의 성과를 가지고 정기 배당을 한번 하긴 했는데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배당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 배당은 전기의 성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배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 배당은 어디서 뭘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냐면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고, 배당하는 것이지, 이걸 새로운 성과를 가지고 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간 배당의 성격. 그래서 이 중간 배당은 결국 어쨌든 배당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따라서 자본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유상증자, 다 아시겠지만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주식회사는 자본 증가시키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자, 주식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상이에요. 그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 자, 자본금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본잉여금도 증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더 크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잉여금이 발생하겠지만,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할인 발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액면 100원짜리인데 돈 받기로는 70원밖에 안 받은 거예요. 70원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금 70원 받았다. 그런데 액면 금액은 100원이니까 자본금은 100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대차가 안 맞죠? 그럼 차변에 뭐가 옵니까?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은 0이라고 치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서 30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 자본 항목인데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인데 차변이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설사 할인 발행된다 하더라도 자본이 전체로 보면 자본이 늘어납니다. 왜? 자본금은 100원 늘어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때문에 자본 조정에서 마이너스 30원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자본 전체로 보면 얼마가 증가했어요? 현금 들어온 거 70원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면 자본 전체로 보면 자본은 증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앞에서 뭐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법정적립금이다 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법정적립금인 그런 이익준비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넣습니까? 자본금에 넣는 거야. 자본금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본 전체로 보면, 자,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항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돈을 빼가지고, 돈을 빼서, 그걸 두 돈을 다른 호주머니, 자본금이라고 쓰여있는 그 호주머니에 돈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뭐는 줄어요?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뭐는 줄어드냐면, 자, 이 이익잉여금, 이 줄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뿐만이 아니고, 자, 자본잉여금을 가지고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익준비금이라든가 또는 자본잉여금에서 돈을 빼서 자본금에다가 돈을 넣는다.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해요. 무상증자. 자, 그러면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익준비금에서 뺐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에서 돈을 뺐다. 그럼 차변의 이익준비금 100원 돈 빼가지고 그 돈을 어디 넣는다? 자본금에 넣는다. 자본금은 100원 늘어났는데 이익잉여금은 100원 줄겠죠. 그러면 자본 전체로 보면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본 전체로 보면 증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 전체로 보면 증감이 없어요. 자본 항목들 간에 변동이 있는 거지 자본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상증자는. 자, 그래서 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난다? 자본금이 늘어나려면 결국은 늘어난 만큼 주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늘어난 주식을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증자의 경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니까 감자인데,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소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과정에서, 주주한테 예를 들어서 다시 주식을 매입할 때 돈을 주면 이제 그게 유상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감자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자차익이 나타납니다. 감자차익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얼마를 감소시키냐면 자본금을 100원을 감소시켜요. 자본금 100원을 감소시키는데 그 자본금 100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만큼 결국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살 때는 얼마를 주고 샀냐? 100원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돈을 줄 때는 얼마밖에 안 줬냐? 70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죠? 대변에 감자 하면서 차익이 발생했네.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30원만큼. 자, 이게 이제 유상감자를 할 때 회계처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은 감소하고 감자 차익이 나타나니까 자본잉여금은 증가해요. 그런데 자본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전체로 보면 자, 100원은 감소하고 30원은 증가하죠, 자본이. 그러면 자본 전체로 보면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본 전체로 보면 70원만큼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 감소하는 것만큼 결국 현금을 주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현금을 주는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상 감자를 하게 되면 자, 자본 전체를 보면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자, 무상감자는 아까하고 똑같이 자본금이 감소하는데 차변에 자본금하고 자본금이 감소했다. 똑같이 100원. 자본금이 감소해요. 그런데 무상이기 때문에 현금 나가는 게 없어요. 아까처럼. 그럼 대변을 뭘 쓰지? 자, 이거 전체가 감자 차익이 됩니다. 감자 차익이 돼요. 100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은 감소되는데
감자 차익과 같은 자본 잉여금은 똑같이 증가하게 되죠. 자,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상 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감소하게 되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무상으로 하는 증자나 무상으로 하는 감자의 경우에는 다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없죠. 자본 항목들 간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주식 취득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자,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결국 취득을 하면 차변에 자기 주식 100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하면서 현금을 100원 줬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그죠? 자, 자기 주식은 차변에 나타나요. 차변에 나타난다 해서 이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유통되는 주식 자체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 아니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이 감소된다. 그리고 자본 전체를 감소시키게 되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인데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한 주식을 처분했다? 그러면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했는데 만약 이걸 취득했다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식 처분하니까 반대로 자기 주식 대변에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100원 주고 취득한 것을 팔았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얼마의 현금을 받았다? 현금은 120원 받았어. 그러면 100원짜리 자기 주식을 나는 120원 받고 판 거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얼마가 나타납니까? 처분이익 20원 만큼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경우에는 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걸 처분했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서 플러스 나타나죠.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또 처분 이익이 나타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거래에서 처분 이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에서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 이익이 나타나면 자본 전체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경우에 처분 이익이 아니고 처분 손실이 나타났다. 반대로, 자, 이거하고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처분 손실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 자기 주식 100원에 취득했던 것을 팔았는데, 돈 받기로는, 현금 받기로는 70원밖에 안 받았어. 그럼 대차가 안 맞죠?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 30원 하고 차변에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 경우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처분 이익이 있으면 처분 이익부터 먼저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처분 이익은 없다 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자, 처분 손실이 나타나면 당연히 자기 주식 처분을 하면 당연히 자본 조정에서 플러스가 나타나고요. 처분 손실이 나타나면 이 처분 손실은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자본 조정에서 또 마이너스가 또 나타나게 돼요. 요거는 처분 손실입니다. 그런데 처분 손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자본 전체로 보면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자본 전체를 보면 자본이 100원만큼 늘어나고 30원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 70원만큼의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만큼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 들어온 것만큼 자본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주식 처분을 하면 처분 이익이 나든 처분 손실이 나든 자본 전체로 보면 자본 전체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다 하는 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아까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뭐 기타 포괄손익에서 뭐 공정가치 측정 뭐 금융자산 평가손 그런 게 있었죠.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걸 여기다 쓰기는 좀 그래서 자 요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항목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가 손익이니까 평가 손실도 나올 수 있고 평가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평가 이익이 나오면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평가 손실이 나오면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에서 감소하겠죠. 그죠? 어쨌든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자, 자본 전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요.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죠.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당기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자, 아까 제가 잠깐 배당에 대해 설명했죠. 자, 요때 현금 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정기 배당을 말하는 것이다. 자, 어쨌든 현금 배당도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거죠. 현금이. 그래서 그만큼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자, 주식 배당은 자, 현금 배당하고 비교를 하면 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줄어들면서 뭐는 증가한다? 주식을 나눠줘 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 일단은 아직까지 주식 발행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실제로 주식이 발행될 때까지는 아까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까? 아까 나왔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식 배당을 만약에 결의하게 되면 일단 자, 이익잉여금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차변의 이익잉여금 100원을 줄이면서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인데 아직 주식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실제로 발행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이 발행돼서 교부가 안 됐어.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해서 100원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주식이 발행되어서 배당이 되면 그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을 없애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뭐가 증가합니까? 자본금이 100원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 항목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발행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은 감소하는데 자본금이 또 증가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단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발생하니까 일단 플러스 됐다가 실제로 주식 발행이 되면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가 되고 대신에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요렇게 짝지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발행되면 이제 요렇게 짝지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결손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익잉여금 자체가 이익잉여금이 원래는 이익잉여금이 쌓여야 되죠. 이익잉여금이 쌓여야 되는데 그 이익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손이 난 건데 자, 그 결손을 메꾼다 이겁니다. 결손 보전한다. 근데 그 메꾸는 방법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다른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뭐 아까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이미 처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 이익잉여금은
자,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손을 보존한다 그러면 다른 이익잉여금 항목을 줄여서 결손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자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자본 전체에 영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 전체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결손 보존을 메꿀 만한 다른 이익잉여금도 없어. 그러면 결국 어디서 또 메꾸냐?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메꾸거든.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에서 빼서 이익잉여금을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어쨌든 결손 보존을 하면 이거는 자본 전체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거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 뭐가 있습니까? 감자차손도 있었고요. 감자차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또 있었죠. 자, 이러한 자본 조정 항목들은 공통적인 건 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를 시키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으로 먼저 상계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 손실은 처분 이익으로 먼저 상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잔액이 남으면 그때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처분 손실, 자,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본 조정 항목이 있으면 이런 자본 조정 항목은 어쨌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자본 조정 항목이 있으면 그거를 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없앨 수가 있어요. 즉,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없앨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상각을 하면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든가 감자차손이라든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자,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항목인데 없어지니까 자본 조정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결국 자본 전체로 보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자본 항목들 사이에만 영향이 있는 거다. 자본 전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자본 변동표의 양식.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자, 이 비교 재무제표 형식으로 전기, 단기가 다 비교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봤지만 자본금부터 자, 이익잉여금까지 자, 자본 항목 구분에 따라서 나와 있고, 자, 여기에는 자, 자본 항목의 변동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본 변동표의 양식. 네, 이번에는 KIFRS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은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자, 여기도 뭐 KIFR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자본의 종류를 뭐 납입 자본, 뭐 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에 대한 금액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 자본의 변동 사항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자본의 변동 상황. 다만 KIFRS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지배 지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총자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부분만 앞에 나와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이번 시간은 자본 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중에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